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어릴 적 시골에 살았었다고 하시는 구독자분은 거주하시던 마을 어귀에 위치한 무속인이 운영을 했었던 신당 폐가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. 저는 현재 대학생 딸 둘을 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. 검통님 채널의 이야기들 중 버려진 마을의 흉가편을 보고 나서 문득 제가 살았던 마을에 있었던 버려진 무당집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. 일단 그 버려진 당집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,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막 끝났을 때 웬 처녀무당 하나가 그 마을로 와서는 벼랑간 당집을 차리고 운영했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었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그 당집에서 들려오던 방울소리가 사라지고 마을에 들러 식료품을 얻어가던 그 무속인 처녀가 보이질 않으니까 당시 마을 어른들이 혹시나 해서 그 당집에 가보았는데 그 처녀무당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상태였었다고 하더랍니다.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주고 무덤에 봉분까지 올려주는 등 나이가 20대 중반도 안 됐었다던 그녀의 죽음이 의문스러웠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안타까웠던 것인지 제사까지 지내주었다고 합니다.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. 49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집에서 다시금 요란한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마을은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귀신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. 그러자 마을의 어른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마을의 수소문을 통해 젊었을 적 제법 신발을 날렸었다고 하는 중년의 박수무당을 불러왔는데 그 박수무당이 그 집 앞에서 했다는 말이 몇 달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간 청년이 하나 있지 않았었냐고, 그놈이 저 처녀무당을 겁탈해버린 거라고, 그렇게 장군신에게 버림받고 실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.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그냥 그대로 저승에 가면 되는 걸 살아생전에 못다한 것에 대한 미련과 한이 남은 상태에서 굳이 장례까지, 심지어 49제까지 지내주고 제사상까지 차려주니까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힘을 가져버리게 된 것이며, 지금 마을에 해 떨어지면 귀신 나오고 하는 게 다 저 사람이 부리는 수족들이고 혹시나 자신을 겁탈한 그놈이 돌아오면 복수를 하기 위해 곳곳에 정찰병을 깔아둔 것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해코지 또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는 그 집의 곳곳을 돌며 기도 비슷한 걸 하더니 그대로 마을을 떠났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제가 반에서 무서운 이야기 대회를 하자는 말에 이 이야기를 꺼냈고 동급생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우승을 했습니다. 당연히 그 이후엔 자연스럽게 그 무당집에 날 잡아서 다같이 한번 가보자고 말이 나와버렸던 것이죠. 저도 어린 호기에 그래 뭐 별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이틀 뒤 해가 떨어지는 밤 7시경 반 동급생 5명이 모여서 그 당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던 겁니다. 시간은 어느덧 당집에 가는 날로 다가왔고 그렇게 저를 포함한 5명은 그 집 근방을 에워싼 고목나무에 처진 밧줄을 끊어낸 뒤 천천히 접근했습니다. 그런데 그 집안에 무슨 초에 불을 붙인 것 마냥 갑자기 환해지더니 웬 여자의 실루엣이 보여 이내 그 여자가 저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. 산 것들이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. 얼른 돌아가. 산 것들이라는 말에 와 저거 진짜 귀신 맞구나 하면서 다같이 호들갑을 떨었고 무당 귀신 얼굴 한번 확인해보자. 어른들 말에 이뻤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승호라는 친구가 불이 환하게 밝혀진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저희 모두의 눈에 보인 건 난장판이 되어 굴러다니는 집기류, 그리고 당연히 언제부터 불이 켜져 있었냐는 듯 어두운 방의 내부. 저희는 다같이 얼이 빠져서 어버버를 연발하고 있는데 그 집의 초가지붕 위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껴 그쪽으로 눈알을 굴렸더니
온통 검은색 바탕에 한복을 입고 길고 긴 흑발인 머리를 늘어뜨린 막내 이모뻘 정도 되어 보일 정도로 젊은 여자가 그 지붕에 걸터 앉아서는 왜 내 존재를 의심해? 내가 너희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? 라고 말하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면서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친구들의 뒷덜미를 잡아 끌면서 억지로 그 당집을 벗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 당집터로 올라가는 산길을 내려오는 저와 친구들을 맞이한 건 마을의 어른들과 호랑이보다 무서운 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. 친구들은 그 길로 바로 귀가를 했지만 저만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비오는 날 먼지나게 매타작을 받았는데요. 매타작을 끝낸 아버지가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말씀하시고 담배에 불을 붙이시며 그날 제가 찾아갔던 당집의 비하인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 그 당집을 보고 간 박수무당이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의 이장님 댁에 들려서 대대로 이장직을 승계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것을 당부했다는데요. 매년 제사상을 올리고 마을을 잘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라. 저 처녀는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명복을 빌어준 사람들에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. 잘만 하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. 라고 말을 하고 갔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다신 저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꿀밤을 쥐어박으셨습니다. 그렇게 6년이 지나 저는 서울의 모 대학에 입학하면서 도시로 상경했고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한 뒤인 31살 무렵 부모님을 뵈러 마을에 갔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셨는데요. 그곳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장소, 버려진 당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곳엔 꽤나 큰 규모의 사당이 지어져 있었고 어떤 여자 무속인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처녀무당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사당을 세우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곤 조용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건 후일담인데요. 제가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 그분을 겁탈한 그 남자가 돌연 마을에 돌아와서는 그 당집으로 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흘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사죄를 드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후로 다시 마을을 떠나 모습을 감추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영위를 했을지 궁금해집니다. 구독자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